예. 최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두고 정치권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부도 없애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입니다. 단순하게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부장차장. 네. 물론 이인영 장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맞받아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이 철학의 차이가 지금 드러난 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북한은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대해도 된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이 남북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일부라는 별도 부처를 두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의 한 분야로서 다뤄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남 따로 북 따로. 북한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고요. 통일부의 어떤 그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나 특히 이인영 장관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어떤 분단 특수성을 상징하는 부처가 통일부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이 상대다. 이런 것을 이 통일부라는 하나의 그 중앙 부처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존폐를 그렇게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차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통일부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의 어떤 역할, 축소, 확대 알겠습니다. 이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존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본인 야인 시절에 통일부 장관 격상론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북한에 가서도 미국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다. 야, 한 번씩 충돌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중량급 미국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직함을 좀 바로잡자면 당시에는 이제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 아니었을 때 목소리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통일부 순환사라고 해서 저희가 한눈에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의 말, 제1야당의 대표의 말이 주장이 아예 설득력이 없냐? 또 이것도 아니지 않냐? 최근에 이제 여가부 폐지론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18개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처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서도 산업자원부가 있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그다음 과학기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부서는 벌써 3개 부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부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18개 부처나 되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무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걸 다 통할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별로 해서 UST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부처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여가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기능별로 모아져 있는데 여가부 같은 경우는 한 대상을 상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물론 여성가족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서 어떤 면에서 여성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여가부로 다 넘겨버리니까 각 부처가 오히려 더 소홀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통일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이게 부총리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권오기 부총리가 이제 부총리가 되셨는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이 통일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의 핵심적인 일은 사실 국정원이 합니다. 북한과의 남북 대화는 국정원이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탈북자 문제. 이것만 이제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 남북 회담을 주선하는 문제 하는데, 과연 이게 부처가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기능별로 그냥 분산하는 게 좋으냐, 이 논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 전체 부처를 어떻게 기능별로 재조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할 때 저는 한번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소식은 핵심 내용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어제는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면서 오늘은 여권 인사 공격하래 윤 전 총장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 댓글 볼까요? 최재형 전 원장 정치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휘둘려주겠다는 건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상주한테 욕하는 건 고인한테 하는 거랑 같다고 했다. 탈생할 때까지 조의를 표하는 건데 강병원 최고위원을 비판하신 분 같고요. 본인 논문 표절이 중요한 건지 배우자의 논문 표절이 중요한 건지 마지막 댓글도 만나보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딸은 국민의 영린인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윤 전 총장 부인 일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의견까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제 좀 더 경선 레이스, 대권 레이스를 일찌감치 시작한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